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요, 우리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라는 소식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연휴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서울구치소로 많은 분들이 모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계속해서 모여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건강 잘 챙기셔서 좀 따뜻하게 정말 춥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서울구치소가 다른 곳보다 좀 외진 곳에 있고 완전 허허벌판에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불고요. 좀 더 많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하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계속 모여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노래도 요즘 올리고 있는데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이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30 남성의 정당 지지도인데요. 56% 20대 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단 8%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30대는 47%가 국힘을 지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 지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자기들 내각제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지도부 물론 전부다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힘이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뭐 설날 인사를 가더라도 그 지하철에서 이제 애국 시민에게 그 국힘이 권성동이랑 권영세랑 몇 명 이렇게 나갔는데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대통령이나 지키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는데 정말 옳은 말씀 해주셨고 그게 또 언론에 타서 정말 다행입니다. 국힘은 지금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없어 보이고 지금 우리가 국힘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힘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 지지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게 눌러주는 거지. 저는 윤 대통령 데려오면 윤 대통령 다시 복귀하면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싹 다 물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힘 의원뿐 아니라 뭐 오세훈 뭐 다들 지금 내각제 하려고 아주 혈안을 하고 있는데요.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중동 세력이 내각제 세력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나? 이재명이랑 싸우고 있나? 물론 맞죠. 맞는데 과연 이 내각제 세력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과거에 좀 영상 좀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아무튼 국힘을 바라보는 입장은 그 정도로 바라보시고 이 지지율 조사를 제가 말씀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30 남성에 있어서 지지도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속한 곳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예요. 8%. 제 주변만 봐도 사실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20대 남성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주변만 봐도 그런데 물론 제 주변이 좀 그렇긴 한데 조사 기간도 이게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엠브라인 퍼블릭이라고 하는 그냥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예요. 물론 제가 뭐 YTN이나 뭐 이런 곳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더 좀 이게 축소됐다고 봐요. 나온 결과가 더 높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지지율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남성 18세에서 29세. 물론 조금 며칠 지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추세 자체는 뭐 12월부터 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추세 자체는 2030 남성의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어떤 조사에서는 30대 이상이 20대보다 더 높게 나온 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30대가 더 낮게 나왔고 민주당 지지율은 17%까지 올랐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여론조사를 신뢰하지는 않고 이 그 추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30 남성이 되게 보수화되고 있고 우파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고요. 국힘은 이걸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물론 지금 국힘의 상승세가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힘 자체의 상승률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여론조사 지금 안 발표하고 양자 대결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발표해야 됩니다. 언론들. 진짜 언론들은 문제가 많고 아무튼 이 국힘에 대한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국힘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 중에서 지금 국힘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양자 대결을 하면 당연히 국힘을 뽑겠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으로 나타나는 거지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국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아, 여기는 답이 없구나. 국힘은 답이 없구나 라고 좀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좋지만 웃지 않겠다. 국힘이 꼽는 지지율 상승 원인은 지도부 결속이다. 와, 여러분 국힘에서 이 지지율 상승을 도대체 뭐 때문에 상승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상승 원인이 지도부가 결속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지지율 상승으로 탄력을 받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죠.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그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이거는 없는 일이에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누구의 지지율이냐라고 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이 여당에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라고 보시면 거의 모든 관계자들이 국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 폐악질 너무나 이 폭주 기관차 같은 폐악질 정말 헛발질 제가 최근에 오전에 올린 영상이죠. 오전에 올린 그 노래 영상에서도 여러분 그 민주당의 폐악질을 잘 정리해놔서 올려놨습니다. 예산 삭감이랑 탄핵 그걸 좀 많이 2030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사태로 이제 계엄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로도 민주당에 너무나 폭주 기관차 같은 폐악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생각나는 거가 정말 많은데 여기서 다 말하면 정말 끝도 없고요.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서 지금 내란죄를 포함시켰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난리 난 이런 민주당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그 민주당에 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국힘이 물론 제정신은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지지율 상승 원인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쌍권총 체제가 확립된 뒤부터는 당내에서 개파 간 갈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일부 갈등이 있더라도 제압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조차 지도부에서 끌어안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얘네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애국 우파 이 자유 시민들은 이 쌍권총을 엄청 욕하고 있는데 쌍권총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면서 너네들 대통령 좀 지켜라. 뭐 하냐. 지금 내각제 개헌만 하려고 하고 지금 얘네 설날 인사할 때가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지지율 상승에 최근 엄청 고무된 분위기라고 하고요.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물론 저는 당연히 지금은 대통령에게 집중해야 할 때고 김문수 장관님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여러분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윤 대통령을 지킨 사람으로 평가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지율이 낮은 거는 왜 신경 안 쓰고 김문수 장관님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는 국힘에서 그렇게 견제를 하는지. 물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은 절대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양자 대결 이렇게 지지율 발표할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국민의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부러 이렇게 무시하고 있나?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정치학 박사들의, 경영학 박사들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지지율 상승을 정말 자기들이 잘해서 지도부가 결속해서 상승했구나라고 생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한 게 국민의힘인 것 같고요.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금 두드러 잡아야 돼서 지지할 뿐이지, 정말 윤 대통령 돌아오면 여기는 끝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연히 더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분열을 점치고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친문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이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계를 공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임종석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상처가 정말 골마 있고 이것이 터질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민주당과 이재명의 운명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2월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은 이제 민주당에서 버릴 거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 다른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지금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 좀 분석을 해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 그룹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그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 아시죠? 거기서 이대남의 삶이라고 해서 좋은 글이 올라왔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대남은 20대 남자를 말하는, 좀 줄여서 말하는 그런 글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공감되기도 하고, 저도 같은 세대니까 이 사람들이 왜 보수화가 되었냐라고 이제 분석할 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이 되고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반대급부로 문재인을 찍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나의 위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그 세력을 정치권에서 두둔하더니 나와 나의 세대는 어느샌가 쓰레기가 되어 있었으며 우리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어느샌가 나는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의무만 지는 가해자이며 의무는 안 지는데 피해를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문재인은 평화 수요를 하는데 좀채 김정은은 평화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호구 취급을 받고 있다. 문재인이 너무 싫다. 다음 대선에 윤석열을 찍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가했다. 정치권 놈들 다 똑같네. 에휴라는 생각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DC 인사이드가 정치의 전부인 평범한 이대남이었다. 계엄령이 터졌다. 문재인 시절에 남아있던 악감정으로 드디어 레드팀을 다 잡아넣을 시간이 왔구나. 올 게 왔다는 느낌이었다. 환호했다. 비상식의 상식화. 내가 바라는 상식이 드디어 실현될 것인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중계를 보았다. 계엄군이 시원찮아도 너무 시원찮다. 대체 뭐 하는 거지? 뭔가 온갖 피켓을 들고 여의도에 사람이 우글우글 모인다. 분명 지금은 자정인데 저 시위꾼들은 정체가 뭔지 의심이 된다. 계엄령이 풀렸다. 상황이 종료되고 에잉하고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계엄의 사유가 불법 선거낸다. 불법 선거? 뭐지? 하고 온갖 인터넷을 다 찾아보았으며 몇 시간을 자료를 찾는데 매달렸다. 대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썩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계엄 다음 날부터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사실은 민주당의 과반 의석으로 반대하였고 예산을 올린 것도 민주당이더라. 어이가 없었다. 그래놓고도 인터넷에서는 윤석열의 공약을 안 지키네 뭐네 하고 다 같이 욕하고 있던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 쌍에서 너무 힘들었다. 윤석열에 대해 그냥 여자밖에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놨더라. 윤석열은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들어주는 사람은 극소수다. 시간이 지나며 탄핵소추가 되어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민주당에서 검사, 각 부처 장관을 싸그리 탄핵시키고 기각으로 인한 직무 복귀를 방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 둔 것이었다. 몸에 소름이 돋았다. 끝도 없이 썩어 있구나.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 10년 전 본인들이 주장하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던
그들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입장을 바꾸었다. 속이 터진다.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안 해주니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시킨다. 이제는 공수처가 민주당 산하기관이 되어 민주당의 입장대로 불법 수사 및 체포를 진행한다. 여기서부터는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시위에 나갔다. 그렇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극우가 되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만큼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는 반증일 테니. 라고 하면서 밑에 한남동 관저 이거 집회 사진이죠. 이거를 좀 첨부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이 쓴 글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짧은 글도 아닙니다만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세대로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젊은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성인되고 막 이제 탄핵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그때 당시에 너무 프레임을 완전 악마화를 시켜놨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무슨 태극기 부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통해서 완전히 이 보수층을 다 분열시켜놓고 문재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제가 기억나는 게 20대에서 당시에 그 문재인과 이제 홍준표의 대결이었는데 그때 홍준표를 찍은 사람이 20대에서 4%였습니다. 4%. 그 정도로 많은 어떤 프레임질과 선동이 있었던 시기인데 물론 저는 찍진 않았습니다. 문재인을 저는 찍진 않았지만 네, 아무튼 이 20대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계몽이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 세대에 대한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호남과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사할 점이 많은데 지금 2030 남성의 글을 제가 예시로 이렇게 가져와 봤지만 지금 여러분 2030 남성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계몽이 되고 있고 특히 시사할 점은 2030의 지지율이 이 전체 지지율에 대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뭐 집회나 이런 거 나가 봐도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이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가끔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40대 분들 있으면 먼저 40대가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 세대 갈라치기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이제 계몽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계엄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막을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더 이 유튜브라는 채널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때보다 이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죠. 이것은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쪽에서 이제 때려잡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언론들에 대한 그 신뢰도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론들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질 것이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2기에서 처음으로 한 게 언론 줄봤다. 언론 줄봤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언론을 먼저 이제 치는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윤 대통령이 데려오고 윤 대통령이 돌아오고 언론의 정상화가 저는 빨리 이루어진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깨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아까 그 20대 남성의 그 블라인드 글에서 여러분 마지막 그 글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만큼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일 테니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동의하는데요. 정말 나라가 이런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폐악질이나 이런 거를 사실을 몰랐지만 이번에 다 알게 됐죠. 근데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사실은 나라가 정말 이런 거 없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도 안 가져도 될 정도로 나라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곧 돌아오셔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뭐 이제 희망회로만 돌리면 안 되겠지만 근거 있는 이야기들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여러분 저도 이
오늘 주제와 일치하는 20대 남성의 어떤 그 세대로서 많은 여러분들께 이제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회에 나가 보면 여전히 이제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사실 전에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집회에 올라가는 이제 뭐 연설하는 20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이 30대들이 조금만 더 깨어나서, 지금 남성들 많이 깨어났는데 여성들도 정말 더 많이 깨어나서,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올랐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0대가 낮긴 합니다. 40대가 낮긴 한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40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더 많이 깨어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